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장으로 3살 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범한 부부였고,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아내를 보며 깊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는 살이 많이 쪘어요. 저도 모르게 살 좀 빼는 게 어때? 라는 말을 했고,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대놓고 아내에게 대체 살은 안 빼니?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면서 먹기만 하는 거야, 라며 다시 도친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며느리들은 애 낳고도 몸매 관리를 잘한다더라며 비교하는 말까지 했죠.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지만, 아내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는 점점 우울해졌고, 그걸 폭식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식사 자리가 있을 때면 불편해서 못 가겠다고 해서 아이만 데리고 둘이 다녀오는 날도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또다시 아내에게 전화해서 더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빴고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어요. 일을 구하기 전에 운동이라도 다녀볼까? 저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헬스장 PT를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아내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살도 쭉 빠지고 예전의 날씬한 몸매로 돌아오더군요. 저는 이제 좀 자신감을 찾겠지 싶어 기뻤습니다. 새 직장도 구했고, 우리 가족은 점점 안정을 찾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아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헬스장에 거의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더니,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달라붙는 레깅스를 즐겨 입기 시작했어요. 물론 레깅스 입을 수 있죠. 처음에는 운동하려면 예쁜 옷 입고 싶은 거지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원래 헬스복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아내였기에, 계속 새 옷을 사드리는 게 이상했어요. 운동복 너무 자주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바로 가니까 화장도 해야 하고 예쁜 옷 입어야 운동할 맛이 나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을 만지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와의 카톡이 끊이질 않았어요. 식단 관리를 해주고 운동 조언을 해준다길래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는 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자만의 촉이란 게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하길래 저도 퇴근 후 헬스장으로 가봤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께 잠시 맡기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찾았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젊고 몸 좋은 남자 트레이너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운동 자세를 봐준다며 허리를 잡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단순한 운동 코칭이 아니라 마치 연인처럼 보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장난을 치며 눈을 맞추고 있었고 아내는 트레이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아이 낳고 아내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가슴 한켠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둘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내면 아내가 당신 의부증이야 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운동 가는 걸 막을 수도 없었고 직접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둘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트레이너랑 그렇게 자주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내가 요즘 살이 더 빠지면서 더 운동에 열심이니깐 트레이너 쌤도 나를 엄청 열심히 봐주셔. 그래서 매일 식단도 체크해 주시고 근데 왜 그래? 당신도 내가 살 빠지는 거 좋다고 했잖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저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니, 운동하는 건 좋은데 퇴근하자마자 요즘 매일 운동하러 가니까 아이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 일주일에 몇 번은 집에 좀 빨리 오면 안 될까? 나랑 같이 저녁도 먹고 어때? 그러자 아내가 불같이 화내더군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몇 년은 나 혼자 아이 봤는데 이제 와서 일하고 돈도 버는데도 내가 육아도 일도 다 해야 돼? 퇴근하고 와서 저녁까지 차려달라는 거야? 내가 운동을 뭐 밤새서 해? 2시간 정도 하고 오는 걸 그걸 못하게 해?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연애 시절부터 화 한 번 내는 적도 욕하는 걸 본 적도 없는 착한 아내였는데 이렇게 바뀌다니 조금 소름이 끼치면서 이상한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었지만 느낌은 이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설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의심만으로 결혼 생활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탐정사무소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준다고 했고 저는 상담을 받으며 아내의 일정과 헬스장 출입 기록을 넘겼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세요. 탐정의 말을 듣고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사무소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날은 아내가 야근이 있어서 직원들이랑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들어올게 라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믿고 딸을 재우며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시간에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순진하고 착한 내 아내가 바람을 필 리가 없다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저는 우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사진을 본 날도 평소처럼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오늘도 퇴근 후에 헬스장에 간다고 하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요즘 살도 많이 빠지고 정말 예쁘다. 오늘은 어머니께 아이 잠시 맡기고 헬스장 가지 말고 나랑 데이트하자. 우리 자주 가던 맛집 가서 소주 한잔 어때? 아내는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 오빠 미안 오늘은 PT 받는 날이기도 하고 간만에 데이트는 주말에 어때?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위해 퇴근하고 몰래 따라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죠. 저는 3가지의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3가지의 복수를 했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겠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혜진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지? 시어머니가 물었고 저는 사진을 하나씩 꺼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혜진이가 요즘 정말 바쁘긴 하네요. 그런데 어디서 바쁜지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본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고 장인어른은 무너져 내리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혀를 차더군요. 이게 뭐야? 혜진이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네, 어머니. 남편이 열심히 벌어오고 아이 돌보는 동안 혜진이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야, 오해야.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오해? 이 사진이 오해야? 당신이 매일 운동하러 간다고 했던 그날, 여기 모텔에 있었다고. 일하느라 바쁘다고 육아도, 집안일도 다 해야 하냐고 나한테 난리 치더니 모텔에서 밤이란 거야? 그렇게 가족 앞에서 아내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아내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혜진이 싸대기를 때리고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내가 다 딸을 잘못 길러서 그렇네.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게 라고 하셨지만 저도 제 부모님 뵐 낯이 있어야지요. 사실 양가 부모님 모셔다 놓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지만 사실 이 복수가 제일 통쾌하고 찝찝하고 뭐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내의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 중요한 상담이 있다며 이메일을 보냈고 직원들과의 회식이 있던 날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직원들과 나오던 그때 저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여기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는 아내의 동료들 앞에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근한다더니 결국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어?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지만 동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눈치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남의 남편이랑 이렇게 놀 시간에 집에 좀 일찍 들어오는 건 어때?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아내는 비참해졌고 회사에서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직장에서 자진 퇴사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보다 더 괘씸한 건 그 트레이너였습니다. 저는 헬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들어가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트레이너님, 제 아내랑 운동 잘하고 계세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의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당신 여자친구에게도 보내놨습니다. 같이 봐야 공평하니까요. 트레이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헬스장 직원들과 회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헬스장에서 해고당했고 제 아내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열받는 사실은 이 트레이너는 혜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많이 얽혀있는 그야말로 꽃뱀이었습니다. 물론 혜진이는 돈은 없었지만요. 그러면 나름 서로 사랑은 한 걸까요? 그 후로 아내와 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아이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제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땐 끝까지 믿고 싶겠지만 때론 냉정하게 진실을 봐야 한다는 걸. 이제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 트레이너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너희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